자,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제 7에서 12하우스. 여기는 타인 또는 세상이 중심이 되는 하우스들입니다. 그 7하우스부터는 사회와 타인의 자리이고, 그리고 5에서 8하우스는 관계 그룹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아닌 세상과 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7하우스는 천칭자리랑 금성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의 원소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성술을 응용해서 만든 이 호로스코프 배열법은 반대축과 연결되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기법들도 있지만은 이제 소프트하게 꼭 이거를 해석을 안 하셔도 되지만은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은 확실히 리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반대축인 거죠. 1하우스와 7하우스, 2하우스와 8하우스. 자,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는 반대축의 하우스는 이제 서로 이제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보완을 해줄 수도 있고요. 하우스 중간중간 설명하는데 중간중간 하우스 의미 이제 설명하면서 이 부분도 중간중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7하우스에 도움이 되는 레노먼드 카드는 173에서 5페이지에 있는 링카드, 그리고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에 있는 하트 카드가 도움이 좀 됩니다. 7하우스 자리의 중요 의미는 첫 번째, 나와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나 모습,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우스입니다. 7하우스의 핵심은 타인이나 세상, 1대1에 관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1하우스와 비교하시면은 1하우스는 나, 그리고 7하우스는 너예요. 그리고 1하우스는 내 자율적인 그런 자리인 거고, 그리고 7번 하우스는 협력을 하는 자리. 이렇게 이제 반대축을 비교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하우스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협업이나 관계의 유불리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1하우스랑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은 1하우스의 내 모습이 뭐 힘이 있거나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다면은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도 내 의지나 생각들을 잘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연결하는데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1하우스의 내 모습이 불안하거나 약한 카드가 나왔다면은 관계를 맺는데 내 의견이나 또 내가 목적하는 것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흔히 발언권이나 주도권이 빼앗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이나 수평이 깨지는 카드가 배치되면은 이건 무조건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레노먼드에서는 낙카드나 광카드, 또 부정카드랑 나오는 채찍카드, 또 파트너의 의미가 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카드가 나오면은 이거는 꼭 파트너로만 볼 게 아니라 적대하는 적, 또 경쟁하는 그런 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대표적인 카드가 레노먼드에선 채찍카드. 그리고 둘째, 거래처나 고객 등 사이와 계약이나 약속의 상태 모습을 보여주고, 협업이나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우스인데, 계약과 약속의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7하우스에 부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관계에 대해서 벌써 뭔가 불신과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관계를 맺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방해가 되는지는 같이 조합되어 나온 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자의 모습이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배우자의 나와의 관계 상태, 또 배우자의 모습이나 상황, 나 또는 배우자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 또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우스. 나머지는 파트너의 의미와 같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7하우스에 긍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관계 분위기도 좋고 균형과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관계, 또 서로 신뢰와 믿음 또한 좋을 것이고, 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바라던 것, 내가 바라는 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관계 또한 좋고 서로에게 헌신이나 믿음, 신뢰 이런 것들도 좋아질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연결하는데 장애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나 또는 상대방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파트너나 아니면은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라면은 서로 간의 갈등이나 불일치, 또 믿음과 신뢰의 문제가 있거나 균형이 깨진 관계로 해석할 수 있고, 그 관계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처하고 또 계약이 불리한 상황으로 맞이하거나 깨질 수가 있겠죠. 배우자 관계 또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신, 불만 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제 배열은 7하우스에 나무 카드와 십자가 카드랑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묘한 조합으로 나와 있는데, 자, 7하우스니까 앞에 있는 카드는 파트너와 같은 인물과 연결 상태, 또 계약 및 협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 일단 나무 카드는 관계의 상황에서 좀 강한 연결이 있을 때 자주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중요한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연결이거나 또는 타인과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진행을 해야 함을 조언하는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카드는 앞 카드의 부가적인 설명, 또 해당하는 시기의 내부적인 모습이나 분위기를 보여주는 카드이죠. 십자가 카드가 나왔는데, 나무 카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연결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감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내 신념과 이념을 잘 세워야 하거나, 또 과도한 내 욕심을 세워서 오지랖 같은 개념이겠죠. 내가 스스로 힘들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파라우스는 정갈자리랑 화성 또 명왕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원소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고전 점성학에서는 칠행성 의미로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화성으로 했고, 이제 천의 명, 그 행성들이 이제 발견이 됐은 현대 점성학에서는 여기에다가 명왕성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파라우스도 사회와 타인의 자리이자 또 관계의 그룹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비교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파라우스는 좀 의미들이 좀 난해하고 깊이가 있고 또 설명이 좀 긴 하우스인데, 먼저 이 파라우스를 이해하실 때 4번 하우스, 파라우스, 12하우스 여기는 다 물의 원소가 적용이 되는 하우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하우스예요. 특히 내 내면, 이런 의미, 내면이나 무의식적인 의미. 그래서 파라우스나 12하우스를 예를 들어 내 거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손님이나 타인이라면은 조금 해석하는데 힘들 수가 있는 하우스이겠죠. 그럴 때 이 물의 원소가 작용을 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은 해석하시는데, 또 아니면은 파라우스 카드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는 레노모드 카드는 제 책에 있는 76에서 78페이지에 있는 광카드, 그리고 161에서 162페이지에 있는 G카드를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파라우스의 중요 의미는 첫 번째, 죽음과 변형, 재생의 의미, 또 희생과 외부의 위기,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끝, 시작의 순환 또한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보다는 비유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거든요. 주로 나하고 관련된 사회적인 것,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더라도 약간 공적인 것에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고요. 또 세상 또는 타인과 연결된 나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종결이 됐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 정별로 인해서 변형되어 흘러가는 미래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상태에서 미래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변형된 미래, 그런 의미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하우스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웨이트 타로의 데스 카드나 레노몬드 카드의 광카드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죽음의 의미에서 또 여기가 외부의 자산, 돈을 이제 의미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내 자산이 아닌 타인으로 발생한 유산이나 상속, 그리고 여기서는 보험, 보상금, 불로소득 이런 것들 또한 다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집안의 이제 유산이나 지원 이런 것들 보시려면은 4번 하우스랑 같이 연결을 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런 희생과 외부에 조심해야 될 거, 죽음 이런 의미들을 이제 대입을 하다 보면은 꼭 죽음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없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또 타인으로 인해서 손실, 희생이 있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하는 이와 조직, 또 그들과 연결된 공동자산을 의미합니다. 공동자산. 그리고 타인의 소유물 또는 부채나 유산, 또 긍정카드가 나오면 횡재를 보여주는 자리, 유동적 자산이나 부채나 내가 투자하는 거, 증권도 되고요, 보험도 되고, 배우자의 재산들도 다 의미를 합니다. 공동자산이니까 또 타인의 소유물. 자, 이 하우스와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이 하우스는 내 개인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자금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면은 여기 8하우스는 외부의 자산, 또 나와 연결된 공동자산,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하우스는 이 자산의 확장을 위해서는 내 본인 스스로 움직이고 또 힘들거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끔 포기도 할 수 있거든요. 포기한다고 적자나 손해를 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또 포기를 한다고 해서 꼭 내가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반면에 8하우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의무와 희생이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8하우스를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8하우스의 의미들이 조금 거창하고 심오한 중압감 있는 이런 단어와 의미들이 좀 많이 있는데 꼭 딱히 매달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딱히 특별한 의미가 없고 직장인이나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와 연결된 타인의 소유물이 바로 회사에서 주는 월급입니다. 타인의 소유물과 또 연결된 공동자산의 개념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8하우스가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다면은 이달은 그냥 편하게 일을 하고 월급 대비, 또 횡재의 의미로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기존 고객이 다른 고객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실적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횡재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카드가 나오면은 희생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회사나 사회 상황상 내가 딱히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적인 사회 상황상,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고객이 끊기거나 기존의 계약건들이 이렇게 취소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일의 환경의 하우스인 6번 하우스와 연결을 하면은 해석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6번 하우스랑 같이 좀 연결을 해서 보시고요.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영업은 당연히 누군가 타인과 연결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게 핵심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7하우스랑 꼭 같이 비교를 해서 유불리를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좀 많이 쓰지는 않는데 섹슈얼리티라든지 오컬트에 관한 자리. 파라우스는 삶과 죽음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자의식과 강하게 연결되는 이 정갈자리, 화성이나 명왕성이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뭐 신비주의나 오컬트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종교 철학이라든지 타로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라면은 여기서 보여줄 수 있긴 한데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응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면과 무의식에 깊은 고민이나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종교 철학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타로 신비주의 뭐 이런 쪽의 학문에 관심을 유독 많이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섹슈얼리티 의미는, 그러니까 5번 하우스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성관계 뭐 이런 간단한 의미로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 오컬트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연결된 상징적인 성으로 사랑과 함께 뭔가 경험하는 절정 오르가즘, 흔히 이제 서양 이런 쪽 철학에서는, 신비주의나 그런 데에서는 섹스의 이런 절정 오르가즘이 죽음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어려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랑이 들어간 성적인 관계, 그런 만족도, 이 정도로만 여기서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점성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하지만은 이거는 점성학이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로 인해서 서로 간의 내면이 더 깊어진다, 뭐 이 정도로. 자, 그래서 8번 하우스가 이제 긍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타인이나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재정의 이익 또는 이제 횡재나 유산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기존의 상황을 끝내고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뭐 힘들었던 것의 주기의 끝, 또 힘든 상황이 끝났을 경우 그런 걸로 인해서 치유와 재생으로 삶의 새로운 전환점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이와 정서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성적인 관계도 깊어질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 부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타인이나 외부의 방해,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 공유 자산이나 재정에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요 근래 4월 달에 한참 시끄러웠던 거, 증권회사 어떤 좀 문제들로 인해서 내 주식도 같이 손실을 받고 바닥을 친다든지, 그거 딱 떠오르시면은 이거랑 매칭이 좀 될 겁니다. 또 부채가 발생하거나 금융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성장을 위해 변화를 주는데 장애가 있거나 사회가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받쳐주질 않거나 막고 있는 상태, 뭐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코로나가 터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손실과 슬픔, 죽음과 같은 그런 뭐 상실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느낄 수도 있겠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8번 하우스는 물의 원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8번 하우스는 부정적인 카드들, 특히 감정적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카드가 나오면은 이 감정적인 부분도 꼭 같이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내가 희망하는 것이 잠시 멈춘다든지 깨진다든지 끝난다든지, 절망적인 경우 미래까지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5월달이니까 5월달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끝까지 이렇게까지는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성적인 관계 또한 문제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저는 이 파라우스에 여우 카드와 태양 카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 카드는 타인이나 외부의 자산에 대한 나와의 관계, 또 사회적인 부채나 유산, 또 죽음, 재생,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인데, 저는 여우 카드인데, 여우 카드는 레노몬드에서 이를 관할하는 시그니피케이터 카드이죠. 그래서 타인이나 사회와 이런 뭐 연결고리, 자산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일하고 관련된 연결고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 재생 이런 의미에서는
이전의 여우 카드의 능력, 또 일, 그런 관련한 것들을 끝내고 또 새롭게 변형돼서 새로운 순환의 주기, 또 재생, 변형되는 달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또 위기와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 대입하면은 여우 카드의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모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함정이나 거짓된 것들이라든지 또 위험한 경쟁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뒤에 긍정의 태양 카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들은 최소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카드는 태양 카드. 자, 팔하우스가 금전의 의미를 지닌 하우스이죠. 2번 하우스랑 같이. 그래서 여우 카드의 상황에서 태양 카드의 금전의 보상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해당 하우스의 의미랑 같거나 비슷한 카드가 배치되면은 그걸 조금 더 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도 괜찮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태양이니까. 태양 카드가 미래를 향하고 바라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우 카드가 앞에 있으니까 일에 대해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재생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희생의 의미 또한 일에 대해서 미래를 위한 희생,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나름 가치 있는 카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확실히 8번 하우스가 조금 심오한 하우스이기 때문에 조금 리딩하는데 힘드실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9번 하우스. 자, 이제 9번부터 해서 12번 하우스는 사회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1에서 4하우스는 자신, 내 개인의 하우스인 그룹인 거고, 5번에서 8번까지는 관계니까 나와 타인 1대1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9번부터 12번까지는 1대1 개념보다 나와 세상, 나와 사회, 이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관계가 아닌 사회나 조직,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내 모습을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도움이 되는 레노먼트 카드는 47페이지, 또 49페이지 100카드, 그리고 199페이지의 성적인 내용하고 201페이지의 성숙함의 백화 카드, 이거를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9하우스 자리의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로 고등교육 전문적인, 또 지혜와 철학, 주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데, 자, 배치되는 3하우스랑 비교를 하면은 3하우스는 실용적인 공부나 지식, 실질적인 기술을 배운다 라면은 9하우스는 좀 더 전문적인 공부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3하우스는 습득하는 학문인 거고, 9하우스는 습득한 지식을 통해 좀 더 넓게 확장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학도 이런 의미에서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타로를 배우고 있으니까 타로를 설명한다라면은 3하우스에 배우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친구들하고 타로를 보고 하다 보니까 재밌네, 잘 맞고 신기해, 한번 타로를 한번 배워볼까 하면서 유튜브를 좀 찾아본다든지 책을 한두 권 사서 읽어본다든지, 그런 개념이라면은 이제 9하우스는 그렇게 이제 유튜브 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주변 지인들 좀 봐주니까 잘 맞고, 괜찮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봐야 되겠어 하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9번 하우스에서는 나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확장과 성장의 의미를 더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9하우스는 성장과 확장을 위한 출판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도 관계가 됐습니다. 뭐 글을 쓴다든지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지식을 전파하는 의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게 딱 그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험과 탐구, 장거리 여행, 물리적인 또 정신적인 여행,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확장이나 성장을 위한 변화,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 또 확장을 위한 욕망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3하우스랑 비교하면은 3하우스는 단거리 여행, 또 현실적인 여행을 의미하는데 9번 하우스는 장거리 여행, 근데 뭔가 탐구가 들어간 여행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나를 찾는 여행이라든지 나를 이해하는 그런 거, 뭐 순례자의 여행처럼, 또는 뭐 9하우스의 꽃다발이라든지 아이카드, 태양카드가 나오면은 놀러 다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단지 놀러 다니는 게 9하우스에 나온다 그러면은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지역,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간다, 탐험하는 여행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막 그런 문화, 로마 문화 이런 것들, 프랑스, 이태리, 로마 문화 막 이런 것들을 보려고 여행 계획을 짰어. 그런 개념이 이제 9하우스인 거죠. 3하우스는 주말에 제주도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뭐 제주도로 우리가 탐험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내가 접하지 않는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지형을 탐구, 탐험의 개념으로 여행을 가는 게 9번 하우스.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는 되시죠? 9하우스는 모든 의미에서 이 확장이나 성장이라는 의미를 모두 부여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확장과 성장을 위한 배움이라든지 여행, 또 확장과 성장의 뜻을 가지고 변화를 주기 위한 뭐 욕망을 품는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지식의 습득,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해온 사업의 경험이나 노하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넓게 확장하려 한다든지, 뭐 백카드나 물고기 카드가 나온다면 해외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새로운 메뉴를 좀 추가를 한다든지, 기존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그런 메뉴들을,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9하우스의 이동과 변화 카드들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거, 라이더 카드, 백카드, 황새 카드도 되고 아이 카드도 되고요. 그리고 선택 시에는 열쇠나 교차로 카드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9하우스의 이동 변화의 카드도 있으면 100% 일단 일어난다. 내가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전환이 돼서 확장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하우스는 이제 목성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목성의 이제 공정함, 또 정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는 하우스입니다. 법과 관련한 문제나 이 일이 있으시면은 이 9하우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탑카드나 편집카드, 책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법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책카드 같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9하우스에 긍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성장과 확장을 위한 큰 기회이자 변화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여행과 탐험 등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하는 학문이나 공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의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부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여행이나 탐구, 또 성장이나 확장에 확실히 장애가 있거나, 또는 시기가 맞지 않거나, 그래서 정체되거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 구름 카드. 또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 카드랑 닭 카드, 뭐 예를 들어 닭 카드랑 상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때리면 많이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학문적 성장에 막힘이 있거나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걸 못 찾는다든지, 현실적인 상황에 그런 것들을 할 상황이 안 된다든지 등등. 또 1하우스가 욕심과 욕망이 과한 카드가 나온다라면은 자신의 과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은 이 9하우스에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체 지연 카드가 같이 나오면은 5월달이지만은 꼭 5월달 이후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정체 지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치된 제 카드를 보면은 편지 카드랑 남자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자, 카드는 전문적이고 확장을 위한 지식이나 교육의 상태, 또 여행과 탐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카드인데, 이제 제 상황에서는 이 편지 카드는 공식적인 메시지나 강의를 알리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 등으로 여러 타로 공부 영상을 올리는 것도 될 것 같네요. 그것도 지식의 확장이자 이런 것들이니까. 이 또한 성장과 확장의 의미고요. 또 성장과 확장,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도 있겠고요. 뒤에 있는 남자 카드, 이 남자 카드는 앞 편지 카드의 그런 행동이나 의미들이 남자는 저죠. 내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중심이 되는 편지 카드의 내용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남성적 의미로 해석한다라면은 편지 카드가 의미하는 것을 위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인물 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하우스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염소 자리랑 토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 땅의 원소가 작용하고 있고요. 자, 7에서 12 하우스는 타임 및 사회 구역이고요. 영역이고, 또 10 하우스는 사회 그룹이니까 사회나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관계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10 하우스는 도움되는 레노먼트 카드가 139페이지의 탁 카드, 그리고 121페이지의 별 카드의 명성편, 이거를 어느 정도 조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0 하우스 자리의 중요 의미는 첫 번째, 사회에서 경력과 지위, 또 명예 및 업적을 보여주는 자리고요. 또 사회에서 목표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 또 내가 현실적인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나 모임 등에서 내가 목적하고 성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것들 위해 도움이나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루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10하우스에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안정된 위치나 환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0하우스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해 드릴게요. 뒤에 11하우스랑 같이 좀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나에 대한 공적인 평판이나 시각을 보여주는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모임에서 내 인물의 성격이나 쟤 참 착해 못됐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그런 능력적인 부분을 이제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회사들마다 이제 인사 고가 그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들이 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비교하는 거는 11하우스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4하우스랑 그러니까 이것도 대치되는 4하우스랑 비교하면은 4하우스는 가정의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및 생활의 안정을 원하는 하우스이고, 10번 하우스는 사회적으로 내 위치나 명성 그런 거에 안정을 원한다. 그리고 4하우스는 내가 거주하는 집, 가정의 공간인 거고, 10번 하우스는 내가 속한 사회, 회사, 또 모임의 공간을 의미하는 하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하우스에 긍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사회적인 내 위치는 좀 안정적일 것이고요. 일이든 모임이든 속한 곳에서 내 명예나 성취하고자 하는 것, 또 포부가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 내 업적과 공헌의 인정을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도 당연히 좋겠죠. 반대로 부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사회에서 내 경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또 내 위치나 지위가 불안할 수도 있고요. 속한 조직이나 모임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나 꿈꾸고 있는 것에 장애가 있거나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신상,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제 카드를 보시면은 저는 10번 하우스에
열쇠 카드랑 직카드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카드는 사회에서 내 모습과 위치, 성취나 포부, 타인의 시각을 보여주는 카드인데, 자, 여기서 열쇠 카드는 뭐 사회라는 건 속한 조직이나 모임이나 또 그 분야, 포괄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위치와 경력을 위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또 이를 위해 나를 개방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제가 사회적인 이런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석하면은요. 또 타인의 시각이나 평판은 내가 열쇠 카드 행위로 인해서 세상에 나를 개방하고 오픈하고 그런 모습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카드는 G카드인데 열쇠 카드처럼 내 위치와 경력을 위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 다양한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타인의 시각이나 평판으로 인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피곤할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G카드는 확실히 데미지가 조금 깊이 올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다음으로 11번 하우스. 여기는 물병자리랑 토성, 또 현대점성어에서는 천왕생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개 원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한 사회 영역이고 사회 그룹이니까 관계하는 사회나 그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도움되는 카드는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에 있는 가든 카드, 그리고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에 있는 별 카드가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11번 하우스의 중요 의미는 첫 번째, 사회 그룹에 내가 참여하는 모습, 동기, 그리고 그 안에서 타인과의 협력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 그룹이나 속한 곳에서 타인과의 관계, 뭐 동료나 인맥, 상호작용, 이런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11번 하우스는 개인적으로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친한 사람, 회사도 될 수 있고요. 회사나 속한 모임에서 지인과 벗, 인맥, 그런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의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교적인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나와 생각이나 뜻이 같은 사람, 또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속한 모임이나 그룹 안에서 감정이 들어간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니까 11번 하우스는 감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카드가 있다라면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10번 하우스는 사회에서 나 개인보다 내 위치나 명예, 업적, 능력 이런 것들을 평판을 보여준다라면은 11번 하우스는 사회에서 내 개성이라든지 행동, 내 개인적인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로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속한 그룹이나 그 모임, 그런 사회에서 미래지향적인 목표하는 것, 또 희망하고 꿈꾸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 그 11번 하우스의 꿈과 소망은 내가 사회에서 표현되거나 또 사회 속에서 나를 보여주는 그런 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자리의 5번 하우스도 내 개성, 내 창의적인 개인적인 그런 취미나 활동, 생각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우스니까 이 11번 하우스에서는 그거를 세상에 펼치려고 하는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5번 하우스랑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5번 하우스는 사랑의 감정이 들어간 이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11번 하우스는 이런 사랑이 들어간 개념보다 사회에서 유대감 있는 감정을 나누는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5번 하우스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표현하는 자리, 그리고 내 창의적인 것들, 내 개성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하우스라면은 이 11번 하우스는 그룹이나 그 사회가 주체가 돼서 그 안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꿈과 이상 창의적인 것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5번 하우스는 나를 개발한다, 개성 업그레이드 시킨다. 11번 하우스는 그거를 세상에서 펼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하우스에 긍정적인 카드가 배치가 되면은 사회활동이 발전적이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이제 유지하기도 좋고요. 또 사람들과 협력이라든지 이런 대인관계 또한 좋고, 또 도움이나 지원 등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속한 그룹이나 세상에서 나만의 이상이나 소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룰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도전하기에 주변 환경이나 상황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반대로 부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그 속한 세상이나 그룹 안에서 혼자 따로 놀거나 아니면은 어울리지 못해서 반항적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소속감도 결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인의 비난이나 구설수, 또 나를 피곤하게 하는 방해하는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상이나 소망한 것을 펼치기에 제약이 많거나 실현 가능하기 힘든 것을 내가 꿈꿀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이 11번 하우스에 100카드와 클로버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00카드는 사회그룹의 참여 형태, 또 동기, 인맥과의 관계, 또 사회에서 펼치고자 하는 내 이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100카드는 사회의 새로운 모습이나 꿈,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또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또 100카드는 무역, 또 100카드는 무역, 트레이드의 의미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도 잘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뒤에 카드는 이제 클로버 카드. 자, 100카드의 새로운 꿈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은 내가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마음, 희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향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배가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클로버의 의미를 대입해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예기치 않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클로버 카드처럼 단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잠깐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만약에 원데이 특강을 연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딱 만나는 사람, 한번 수강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 하우스, 여기도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하우스인데, 여기는 물고기 자리랑 목성이 배치가 되어 있고, 현대 점성에서 해양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원소가 작용하는. 자, 12번 하우스에 도움이 되는 카드들은 조금 많이 있는데, 미래를 예언하는 레드몬드 카드 책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는 구름 카드, 그리고 212페이지에서부터 213페이지에는 달 카드의 의미, 그리고 150에서 151페이지에는 산 카드, 그리고 139페이지의 타 카드에서 격리편, 그리고 201에서 202페이지에 있는 백화 카드 중에 평화와 휴식, 절제편을 좀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 난해한 12번 하우스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하우스의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숨겨진 또는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자리거든요. 좀 말들이 조금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기 힘드신데,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딱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남들이 모르거나 보여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것들,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것, 숨은 비애나 비밀, 또 알지 못하는 숨은 적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런 모습들, 또 슬픈 비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끔 오해받은 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어려운, 그리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카드로 분류되어 있는 카드들 있죠. 레노먼드에서 구름카드, 뱅카드, 여우카드, 쥐카드, 또 부정적인 카드랑 나오는 부정의 책카드나 달카드, 이런 카드들이 같이 나왔다라면은 이 보이지 않는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눈으로 볼 수 있는 꿈이나 본능, 영혼, 숨겨진 세계, 무의식,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달카드, 별카드, 이런 카드랑 같이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꿈을 찾으려 하거나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잠재된 능력, 본능을 찾을 수도 있고요. 나를 찾는다. 긍정카드랑 같이 나오는 나무 카드도 되고, 열쇠나 달, 별 카드도 되는데, 또 광카드가 긍정적인 희망 카드랑 같이 나오면은 그 죽음의 상황에서 진정한 나를 또 찾으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종종 나와요. 실질적으로 광카드가 나왔을 때 진짜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여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고독과 은둔, 또 스스로 만든 장벽,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 파멸과 숨겨진 적을 보여주는 자리. 이 고독과 은둔의 의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잠깐 대화하거나 카드만 봐도 어느 정도 빨리 캐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외부적인 원인과 요소로 인해서 현실이 고립되거나 속박된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이동 변화를 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시대에선 코로나겠죠. 또 정신과 마음이 다쳐 정신과 마음이 타인으로 인해서 다쳐가지고 고독된 모습, 부정적인 탑카드라든지 상카드도 할 수도 있고, 또 폐쇄된 공간도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은 20대 초반 애들도 종종 오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런 폐쇄된 카드들이 나오면은 진짜로 다음 주라든지 다음 달에 군대 갈 때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군대, 병원, 또 요양원, 코로나 격리, 아니면은 이제 회사 같으면은 징계로 인해서 내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 고독과 은둔의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내가 선택한 거죠. 스스로 고립 및 고독을 선택한 상황. 이럴 경우는 중립적인 의미나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자유에 제한을 주는 모습들, 그리고 고독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 또 미래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그런 모습들, 또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한다, 아니면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육아도 해야 되는데 일을 더 해야 돼, 그래서 회사는 그만두고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 전향을 한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고립되고 은둔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립 은둔이냐, 아니면은 외부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로 만들어진 상황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한 및 종결, 또 마무리, 또 모든 것을 축소하거나 응축시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히거나 더디고 또 유리하지 않은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은 축소와 응축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진행하는 것이 긍정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뭔가 종결되는 상황으로 보여주거나, 연말 정산같이요.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를 통해서 내년을 다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레노먼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확실히 레노먼드가 이 호로스코프 배열에서 하우스 리딩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런 것들도 긍정 카드면은 긍정적인 종결이고 마무리인 거고요. 그리고 부정 카드가 나면은 인위적이고 할 수 없이 성과가 없이 종결되고 마무리되거나 응축되고 축소되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노몬드의 긍정, 중립, 부정 그 카드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6번 하우스랑 같이 비교를 한다면은 6번 하우스는 의무를 가지고 의무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약간 구체적인 봉사들이에요. 눈으로 본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근데 이제 12번 하우스는 약간 이타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동반된 봉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6번 하우스는 현실적인 것들, 또 육체적인 것들, 그런 모습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2번 하우스는 주로 이제 내 내면이나 무의식, 정신적, 영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비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 하우스가 긍정적인 카드가 배치가 되면은 힘들었던 주기의 끝,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났음을 의미하고요. 또 삶의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과거로부터 해방과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발견이라든지 숨겨진 재능의 발견, 또 자신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스스로 긍정적인 희망과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뭐 힘든지겠고 그러면은 이달 기준으로 본다라기보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5월달이니까 2, 3, 4월달이 힘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2, 3, 4월달에 힘든 그런 것들이 이 5월달에는 이제 끝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부정적인 카드가 배치되면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일들로 정서적인 혼란과 내적 갈등,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또 심하면은 스스로를 방해하는 내부의 적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하게는 즐거운 일이나 기쁠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거나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의 속임이나 배신, 또 힘들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배열을 보시면은 G카드와 황색 카드가 나왔습니다. R카드는 12하우스니까 보이지 않는 것, 고립된 것, 종결 및 축소되는 것 등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 앞에 있는 카드라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G카드가 나와서 해석이 좀 애매한데, 내 현실과 상황에 대입한다면은 책과 여러 프로젝트 등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준비를 위해 스스로 고립의 형태를 취하거나 제한이 들어간 일관성 있게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집 내부의 것들이나 가족과 관련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또 G카드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꿈과 목표를 세우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한데, 이런 목표를 세우려는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워하거나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간다면은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 또 미래에 실현 가능한 꿈을 찾으려 하거나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나 본능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확실히 12번 하우스라 좀 철학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카드는 황색 카드가 나와 있는데, G카드는 규칙과 습관을 의미하는 카드이고, 그래서 기존에 내 자신의 규칙과 습관을 바꿔야 하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5월 흐름이나 상황이 좋지 않다라면은 이달에 목표한 것이나 진행하려는 것들에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종결되거나 아니면은 고립의 의미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다시 재설정해서 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축소를 한다든지, 또 축소의 의미에서 예상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긍정의 상황이라면은 이달 목표하던 것이 잘 마무리되거나 또 실현 가능한 현실적 목표를 위해서 내가 재배치를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팔하우스나 12하우스처럼 죽음, 종결에 이제 끝나는 의미를 지닌 하우스에서 이동과 변화 카드가 배치가 된다라면은 뭐 답답한 상황이나 끝의 의미의 상황이 빨리 전환이 되거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팔하우스랑 12하우스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카드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하우스를 조언을 좀 해드린다라면은 12하우스는 나는 세상에 있고 또 다른 나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은 현실에 있고 다른 한 발은 내 안,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대하고 바라보는 나와 진정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를 서로 분리하지 마시고 그 둘은 어차피 하나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현실에 있는 나. 하나의 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진정한 나를 찾으려 한다면은 이 12하우스가 의미하는 긍정적인 의미,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하우스를 통해서 내 자아와 영혼이 해방할 수 있다고들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잘 이해하시면은 내 삶에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이 12하우스가 힘들고 어두운 카드들이 나오면은 항상 이 의미를 나온 카드랑 그 상황에 대입을 해서 조언을 조금 많이 해드리거든요. 손님들도 확실히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바뀌는 경우도 좀 많이 보기도 했는데 진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2하우스니까 아주 중요한 하우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한 번쯤은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길었던 이 하우스 리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오랜 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줄인다 하더라도 확실히 좀 욕심이 좀 더 항상 앞서네요. 하나라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오지랖서 욕심 때문에 이번도 상당히 긴 영상으로 촬영이 됐는데 다 도움을 좀 드리고자 찍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하우스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를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은 그 글을 링크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텍스트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보기에 몇 가지 소개하는 글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호로스코프 배열 하우스로 리딩하는 것을 이제 마치고 아마 이번 주 한 며칠 안에 한 4, 5일 안에 이제 레노먼드 이제 리딩할 때 기본적으로 도움되는 팁 영상을 좀 올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노먼드의 좋은 시스템을 활용을 하셔야지 이 카드를 이제 리딩 하실 때 해석을 하실 때 확실히 더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번 주 안에 영상을 촬영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한 개씩 조금 타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도 신청을 해 놓으시고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와서 봐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미래를 예언하는 레노먼드 카드책 저자 한누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